비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윤설은 맨발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 손은 6달이나 된 배 위를 감싸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고 있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다리를 타고 허리까지 파고들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그녀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적셨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땀에는 눈물과 빗물이 구분되지 않은 채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열어줘. 제발.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손등이 붉게 부어오를 만큼 여러 번 두드렸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남천, 가민우의 발소리였다. 민우야, 나라. 나 정말 아니야. 돈 훔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잠깐의 침묵.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3번이나 숨을 들이쉬고 나서라 겨우 말을 꺼냈다.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이 상태로 밖에 두면 위험하잖아. 이번에는 대답조차 없었다. 문 안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윤설의 심장을 짓밟은 듯 크게 울렸다.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직도 안 갔어. 백미숙의 목소리였다. 날이 서 있고 차가웠다.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손버릇이 어디 안 가네. 우리 집 돈을 훔쳐. 은설은 고개를 저었다. 런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전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윤설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백미숙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두피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머리를 타고 퍼졌다. 거짓말하지 마. 백미숙은 그녀를 복도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윤설의 발이 바닥에 끌리며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복도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임신한 몸으로 균형을 잡을 수 없었던 윤설은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렸다.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그 말과 함께 윤설은 복도로 내던져졌다. 현관문이 세게 닫혔다. 쾅하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천장에 형광등이 잠시 깜빡였다. 윤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배를 감싸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배 속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는 뒷소리와 그녀의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옆집 문틈이 살짝 열렸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곧 문은 다시 닫혔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윤설은 그 사실이 더 아팠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주머니를 더듬었다.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다. 맨발로 쫓겨나며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멀었고 이 시간에 연락할 수 있는 친구도 떠오르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다. 잠시 후 천둥 소리가 뒤따라왔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윤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다. 완전히 웅크릴 수는 없었다. 불러온 대가 그녀의 몸을 가로막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배를 쓰다듬자 아이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미안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 순간 윤설의 머릿속을 스친 얼굴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 어릴 적 이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늘 바빴고 늘 멀게 느껴졌던 사람. 윤설은 한동안 망설였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는 없었다.
윤설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비원의 휴대폰을 빌릴 수 있을지 생각했지만 경비실까지 갈 힘조차 없었다. 결국 랍 주머니에 남아있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희미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여보세요.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윤설은 그 순간 끝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그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절망, 억울함, 그리고 마지막 희망.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나. 윤설은 흐느끼며 주소를 말했다. 말끝이 계속 떨렸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아무도 믿지 말고. 통화는 짧게 끝났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윤설은 알 수 있었다. 이 전화 한 통이 이 집안의 운명을, 이 감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윤설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보다 덜 춥게 느껴졌다.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단순한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 16층.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윤지환 검찰총장의 집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윤지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평소처럼 냉정하고 절제된 표정이었다. 그러나 눈동자만은 흔들리고 있었다. 설이.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몇 년 만이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윤설이 17살이던 해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간 이후로 딸은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해오지 않았다. 아내의 재혼, 친권 이양, 딸의 독립적인 성격. 그는 모든 과정을 행정적으로 정리했지만 감정만큼은 정리하지 못했다. 박 비서. 네, 총장님. 차를 준비하게. 그리고 방배동 그 아파트 확인했나? 박 비서는 이미 수색을 마친 듯 태블릿을 내밀었다. 강남구 방배동 XX 아파트 1204호. 현재 거주자 강민우, 배우자 윤설. 문제의 시어머니 백미숙은 전주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지환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백미숙.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는 기억을 되짚었다. 30여 년 전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혼자 아이를 안고 민원을 넣던 여인. 찢어진 한복에 젖은 눈빛. 그 이름이 그녀였다. 이름이 백미숙이라고 했지. 현재는 자영업자, 한복 가게를 하다가 폐업 후 아들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윤지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장 갖춰. 지금 출발하지. 한편 방배동 아파트 복도는 여전히 적막했다. 윤설은 벽에 기대 앉은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손끝은 얼어 있었고 눈꺼풀은 무거워졌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나는 희미한 발소리, 누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 모든 것이 예민하게 들렸다. 잠시 후 경비실 쪽에서 조명이 강하게 들어왔다. 윤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남자의 실루엣이 있었다. 정장 차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검찰 배지를 달고 있는 조용한 남자. 은지호 아니었다. 설아. 그 한마디에 윤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가려놓을까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지환은 딸에게 다가가 이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한 손길이었다. 일어나자. 병원부터 가야 한다. 은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애는 괜찮아요. 아빠, 나 그냥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결혼했을 때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면 엄마가 없어도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 엄마를 택했어요.
은지화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미안했어요. 아빠랑 연락 안 한 거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빠는 너무 바쁘고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구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설아, 응. 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딸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윤설은 입술을 깨물었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이제 아빠가 정리할게. 그날 밤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는 총장 직속의 비공개 조사 지시를 받았다. 가정 내 폭행, 허위사실 유포, 임산부 위험 방치 혐의. 법조계는 물론 경찰 고위 간부들조차 긴장했다. 그리고 새벽 3시 방배동 아파트 복도. 백미숙은 잠결에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이 시간에 누구야? 민우야, 안 나가. 하지만 강민우는 이미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백미숙이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2명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 수사관입니다. 이 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윤설 씨 관련 진술 확보를 위한 방문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SNS에는 영상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젯밤 아파트 복도에서 울고 있던 한 임산부의 모습, 그리고 무표정하게 문을 닫는 남편의 실루엣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다. 이 여자는 임신 6개월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복도에서 밤새 떨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싫어하라. 저 남편 뭐라.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임산부가 저렇게 버려지다니. 어떻게 사람이 저래. 윤설은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한 시대의 오래된 간섭과 침묵에 대한 전쟁이 되기 시작했다. 백미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텅 빈 눈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백미숙 씨, 임산부 며느리를 폭행하고 내쫓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된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꺼버렸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방 안에 있는 강민우를 향해 소리쳤다. 민우야, 너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초췌한 얼굴의 강민우가 나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어제부터 회사에서 연락이 안 와 메신저도 끊겼어. 아무도 대답 안 해.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뉴스에 다 나왔대. 우리 얼굴은 안 나왔지만 다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백미숙은 눈을 부릅떴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야. 그년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끌려다닐 순 없어. 그는 이라고 말하지 마. 민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백미숙은 멈칫했다. 설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 그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랐어도 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나. 아니, 사랑했으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미숙의 손이 공중을 갈랐다.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줘. 그런 게 내 인생을 책임져. 민우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웃으며 대꾸했다. 엄마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잖아.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백미숙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녀는 입술을 깎게 물고 고개를 돌렸다. 거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설이가 얘 돈을 훔쳤다고 생각했어.
민우의 질문에 백미숙은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날 지갑에서 500만 원이 사라졌어. 나 말고는 집에 그 애밖에 없었고 딱히 쓸 곳도 없는데. 그건 아빠 제삿날 제수용품 사느라 쓴 거였어. 영수증도 나왔잖아. CCTV 확인하면 다 나온대. 백미숙의 눈이 커졌다. 뭐? 서리가 내게 말했어. 분명히 설명했대. 근데 엄마가 듣지도 않았다고. 그 순간 백미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눈을 치켜떴다. 그래도 날 때리고 도망쳤잖아. 엄마가 먼저 밀쳤어. 임신한 여자한테. 백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한편 윤설은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뱃속의 아이는 건강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아니야. 바로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은 거야.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지환이 다가왔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니? 혼자 생각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답했다. 잠깐, 엄마가 살던 동네에 가고 싶어. 윤지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외곽, 낡은 동네 골목. 윤설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쌀쌀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편안했다. 어릴 적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운동회, 길가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여름날.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 없이 자랐던 그 시간도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늘 버려진 줄 알았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근데 아니었구나.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윤설의 눈가가 붉어졌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아직은 아니야. 그 시각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앞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총장 직속으로 비공개 수사 들어갔다며. 내부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검찰총장의 딸이래. 세상에, 이거 기사화되면 대박인데. 하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사건이 아직 비공개였기 때문이다. 단 한 명의 기자, 프리랜서 출신의 이혜진만이 메모를 꾹 눌러 적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야. 한 여자의 존엄과 한 가문의 침묵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의 조사실. 백미숙은 정장을 입은 두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경직되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피의자 백미숙 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이를 때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날 많이 예민했고. 수사관은 준비해온 태블릿을 열었다. 화면에는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윤설이 배를 움켜쥐며 쓰러지는 장면, 백미숙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 고성이 담긴 오디오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 장면에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백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문이 막혔다. 다음은 병원 진단서. 윤설이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 배의 타박상, 정신적 충격에 의한 불면 증세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폭력은 중대한 상해죄로 판단됩니다. 백미숙은 손끝을 파르르 떨며 물었다. 서리는 괜찮아요. 그 질문에 수사관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아이도 산모도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피의자의 운이 좋았던 겁니다. 같은 시각 서울 모처의 고급 오피스텔.
윤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아직 이르다. 언론보다 먼저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놓인 자료들을 정리했다. 윤설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병원 기록, 녹취 파일,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증언. 그중 하나, 아파트 경비원 박두식의 증언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밤 부인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가 복도로 끌려 나오는 소리. 제가 뛰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고 부인은 맨발로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원은 조용히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리를 무시당한 사람의 절박한 의침이었다.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여성 기자가 유튜브에 올린 단독 보도였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기자 이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영상은 임산부가 시댁에서 쫓겨난 날 복도에서 밤새 떨던 실제 모습입니다. 영상 속에는 윤설이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벽에 기대고 있는 모습,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복도의 냉랭함, 그리고 문이 닫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여성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외동딸입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이거 진짜야. 검찰총장 딸이라고. 어쩐지 수사 속도가 빠르더라. 아, 근데 딸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럼 엄마가 저렇게 했다는 거야. 제정신이나. 유혜진 기자는 영상 마지막에 덧붙였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날 때 법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강민우는 그 영상을 보고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윤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 곧 화면을 꺼버렸다. 지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실에는 정정만이 감돌았다.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고 백미숙이 나왔다. 그녀도 영상을 본 듯 얼굴이 창백했다. 이제 사람들 다 알겠지. 이미 다 알았어. 민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백미숙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설이는 널 위해서 참아왔던 거야. 몇 번이나 나한테 맞을 뻔한 걸 넘기고 아빠 제사 음식도 다 준비했었어. 돈도 그날 장 봐서 쓴 거였고 영수증까지 남겨놨었어. 백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설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너무 늦은 걸까?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설이가 결정할 일이야.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윤설은 단정한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눈은 붓지 않았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판사의 질문에 조용히 답했다. 폭행 당시 저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다칠까 두려웠고 제 존재가 너무 하찮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이었습니다. 백미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 말하려다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판결은 내려졌다. 피고인 백미숙은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유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한다. 법정은 조용했다. 윤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나왔다. 언론은 그녀를 쫓아오지 못했다. 오히려 윤설의 마지막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용서하지 않아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 집 문턱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백미숙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어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서울 강남구 아침부터 미디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SNS와 포털 사이트에는 윤설 사건과 관련된 기사와 영상이 쏟아졌다. 임산부 폭행 사건, 검찰총장 딸 관련 논란, 강남 아파트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 백미숙, 시댁 폭행 논란, 사회적 공분 확산. 유해진 기자가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섰다. 영상 속 윤설이 맨발로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문이 닫히는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댓글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이거 실화 맞아요. 임신한 여성을 이렇게 버리다니. 충격적이다. 총장 딸이라고 해도 가련 용서할 수 있는 걸까? 백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럴 수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알게 되다니.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엄마,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 백미숙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민우야, 내가 너무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래도 엄마,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야. 민우는 단호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지 뿐이야. 같은 시간 윤설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앞에 두고 핸드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다. 댓글과 공유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지했고 누군가는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내려놓았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작게 중얼거렸다. 법적으로 제대로 끝을 내는 것. 윤지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설아, 이제 조금 움직여야 할 때야. 기자회견을 준비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기회야. 윤설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비됐어. 진실만 말할 거야. 그날 오후, 백미숙의 집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는 아파트 정문을 비추고 있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쏟아냈다. 백미숙 씨, 피해자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딸의 남편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실 건가요? 백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그러자 기자들은 영상과 사진을 SNS로 실시간 전송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퍼진 뉴스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민우는 창문 너머 기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제 끝이야. 집안 모두가 다 알고 있어. 회사도, 친척도, 이웃도. 백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체면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설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저는 임신 6개월의 시댁에서 폭력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저는 무력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준 것은 법과 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제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산부와 낙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자 전국의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다. 댓글과 실시간 채팅에는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용기 있는 여성이다. 정말 강하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백미숙의 집에서는 민우가 그녀의 모습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됐고 진실은 드러났어. 백미숙은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감쌌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후회, 수치심,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가 될 거야. 같은 날 밤, 윤설은 집으로 돌아와 뱃속 아이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아이. 엄마가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결심과 평정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뉴스 속보, 임산부 폭행 사건, 백미숙 사회봉사 및 법적 제재 결정 임박. 윤설은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아. 그 밤, 서울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윤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떠올랐다. 법과 진실,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와 삶이 이제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방배동 아파트 거실은 고요했다. 백미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 속보에서는 윤설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임산부 폭행 사건, 피해자가 검찰총장의 요동따림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며 시어머니 백미숙 씨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백미숙은 손끝을 꼭 쥐었다. 마음속에서는 부정과 후회가 동시에 몰려왔다. 그녀는 강민우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창밖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야, 이제 모든 게 끝나가는 거지.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책임지는 것뿐이야. 백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집안의 균열과 명예의 추락을 피할 수 없음을 실감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에 그녀는 눈물이 글썽였다. 같은 시각, 윤설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뱃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괜찮아, 우리 아이. 엄마가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라.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고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차분히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은설은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를 받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먼저 강하게 서야 해. 그 순간 그녀의 옆을 지나던 이혜진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윤설 씨, 이번 사건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면 저희와 인터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설은 고개를 들어 기자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법이 모두 끝난 후에 말할 겁니다. 이혜진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멀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기회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백미숙의 집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렸다. 친척, 친구, 전직 거래처 모두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숙아, 이건 심각한 상황이야. 너도 알잖아.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백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다. 민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라면 지금 뭐라고 할까? 그는 속으로 혼잣말했다. 나는 이제 아빠도 엄마도 믿을 수 없어. 내가 서리를 지켜야 한다. 민우는 결심했다. 서리를 만나러 가야겠다. 직접 사과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그날 저녁, 윤설의 집 근처, 민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윤설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왜 왔어? 말해야 할 게 있어. 엄마 때문에 너에게 상처 준 것 모두 내 책임이야. 미안해. 윤설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우 씨, 이제 지난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요.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너와 아이를 지키는 것뿐이야. 그 말에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이해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백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윤설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저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임산부와 약자들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백미숙은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딸과 사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신뢰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나도 변해야 한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침묵 속에 잠겼다. 백미숙은 안방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민우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윤설은 자신의 집에서 뱃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미래를 계획했다. 이제 모든 관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법과 여론, 그리고 개인의 성찰이 서로 맞물려 사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도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윤설과 민우,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백미숙이 앉아 있었고 증인석에는 윤설이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판사와 배심원,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재판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판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임신중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양측은 준비한 자료와 진술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백미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졌다. 그녀의 시선은 윤설에게 향했다.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피고인,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다. 백미숙은 말을 더듬으며 시작했다.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 있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윤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윤설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임신 6개월이었고 그날 밤 복도에서 몸과 마음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와 CCTV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CCTV 영상과 병원 기록, 그리고 주변 증언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인정합니다. 백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설아, 내가 너무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증인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윤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후회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묵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내 아이와 안전하게 살아갈 길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기자석에서도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백미숙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판사는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총장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 과정은 철저히 법과 증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윤설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떠올렸다. 이제 끝났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자신과 법, 그리고 아버지였다. 판사는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백미숙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합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문 제출과 정신적 피해 배상을 명합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과 충격이 동시에 흘렀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번쩍이며 사진을 찍었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백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민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엄마도 내가 지켜야 할 가족도 모두 달라져야 해. 윤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나왔다.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결연함과 평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과거가 아닌 내 미래를 살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석에서는 윤설의 결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임산부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이다. 법과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백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설아, 이제 나도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윤설은 집에 돌아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우리 아이.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법과 정의, 그리고 개인의 용기와 결심이 만들어낸 변화의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다시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백미숙의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지만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거나 편안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방문을 꺼렸다. 미숙아, 너 때문에 모두가 다 보고 있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백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가는 축축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올라왔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이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설은 아파트를 나와 뱃속 아이를 품에 안고 공원으로 향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법과 사회의 지지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휴대폰에는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당신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바꿀 거예요. 법이 약자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은설은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봤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야. 나와 아이를 위해. 백미숙은 집안 재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은행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기존 사업체도 이미 폐업 상태였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권위와 명예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우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빠라면 지금 뭐라고 하실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엄마와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할 일은 설이와 아이를 지키는 것뿐. 한편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건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윤설 기자회견 영상과 백미숙 재판 결과는 실시간으로 퍼졌다. 뉴스 댓글과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줄을 이루었다. 백미숙, 결국 책임을 받았네요. 당연합니다. 근데 윤설도 너무 강하게 나갔어요. 가족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간 게 맞나요?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을 넘어 약자 보호와 권력 남용 문제로 확대되었다. 유혜진 기자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며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몇 주 후, 백미숙은 외출할 때마다 주변 시선의 압박을 느꼈다. 식료품을 사러 나가도 사람들이 속삭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사회적 결과와 책임을 실감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미약하지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민우는 아파트 복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가족, 새롭게 시작해야 해. 백미숙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은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뱃속 아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필요한 물건을 장만했다. 법적 책임이 확정되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아무도 내 아이를 해치지 못해.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또한 윤지안과도 관계를 회복하며 아버지의 지지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아빠,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어요. 응, 설아. 이제 내 길을 당당히 가면 돼.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속에서도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서울의 밤. 강남 아파트 불빛이 빛 속에서 반짝였다. 백미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과 후회를 곱씹었다. 민우는 거실 한쪽에서 침묵하며 부모와 딸 사이의 균열과 회복 가능성을 생각했다. 은설은 집을 나서며 뱃속 아이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미래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법과 사회적 심판, 그리고 개인의 성찰이 서로 맞물리며 모든 사건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새로운 삶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서울의 아침은 조용하게 밝았다. 하지만 방배동 아파트는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백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사건을 떠올렸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로 인해 파괴된 관계, 그리고 사회적 비난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우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는 변했을까?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안도감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백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민우야, 나 이제 알겠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민우는 눈을 감았다. 엄마, 중요한 건 이제 행동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해. 백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를 했다. 윤설은 집 근처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아버지 윤지안과 짧게 통화했다. 아빠, 오늘 하루는 아이와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래, 설아.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백미숙의 사회적 관계는 급속히 무너졌다.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은 거리를 두었고, 거래처와 이전 동료들도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민우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동시에 윤설과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들어갈 길뿐이야. 그는 결심했다. 설이와 아이, 그리고 엄마도 제대로 지켜야 해. 윤설은 법정 이후 처음으로 기자와의 인터뷰를 결정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임산부와 약자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감탄했다. 정말 강한 여성이다. 법과 사회가 악자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백미숙은 홀로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만든 상처와 후회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변할게. 민우는 거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책임감이 혼재했다. 윤설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제 안전해. 우리가 함께 있어.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과 평정이 담겨 있었다. 법과 사회적 심판, 그리고 개인의 용기가 맞물린 결과가 이제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에는 차분한 바람이 불었다. 백미숙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반성했다. 민우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기획했다. 윤설은 집을 나서며 뱃속 아이를 쓰다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모든 사건은 법적 결말을 맞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각자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평온했다. 비가 내리던 밤은 지나갔고 햇살이 부드럽게 아파트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윤설은 아기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민우가 조용히 거실에 들어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설아,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날들만 남았어. 윤설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이제는 서로를 지키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 우리 가족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한편, 백미숙은 자신이 만든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사건을 떠올렸다. 재판에서의 패배, 사회적 비난, 친척과 친구들의 외면.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설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변화해야 해. 그녀는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엄마가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설이와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은 다시 없을 거야. 민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백미숙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삶에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윤설과 민우는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햇살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윤설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 거야. 더 이상 두려움이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아. 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리고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결심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윤지원은 딸과 손주를 위해 작은 집으로 방문했다. 그는 조용히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설아,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도 마음이 놓인다. 이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다. 윤설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아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갈 거예요. 백미숙은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과거의 권위와 체면 대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결심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설이와 아이를 지키고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어. 몇 주가 지나고 윤설은 자신의 삶을 점차 회복했다.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고 사회적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녀는 아기와 함께 산책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작은 일상을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과 아이를 지킬 힘을 갖게 되었다. 민우와 윤설은 함께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둘이 만들어갈 미래만 생각하자. 맞아요. 과거는 뒤로 하고 우리 가족만의 삶을 시작해요. 백미숙은 집안일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설이와 아이를 지키는 방법으로. 그날 저녁,
서울의 하늘은 잔잔하게 어두워지고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비가 내리던 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은 이렇게 끝을 향해 갔다. 법과 사회, 가족과 개인의 성찰이 맞물려 모든 사건은 결말을 맞았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윤설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 우리 가족은 앞으로 무엇이든 함께할 거라. 민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백미숙은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다. 법과 정의, 룽기와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